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별에서 내부의 압력이 되게 올라가게 됩니다. 핵융합을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압력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원시별이 생성될 때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하면서 밀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하는 힘, 중력 수축 에너지와 이렇게 내부 압력,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그 모양과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기간이 지금 현재 이 기간입니다. 이것이 별의 90% 이상의 그 일생의 90% 이상이 이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기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 태양계에 있는 그런 태양도 주계열성의 단계에 속해 있는 별입니다. 주계열성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질량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는데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헬륨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그 원래 별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바깥에는 수소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안에 헬륨이 생긴 것이죠.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수소가 모두 다 써버려서 수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면 하고 싶어도 재료가 없기 때문에 핵융합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내부 압력이 다시 적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 수축 에너지는 그대로 똑같이 바깥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미는 힘은 줄어드나 안으로 그 꾸기는 힘은 똑같이 유지돼서 별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밀도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밀도가 올라가서 다시 에너지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자 그 헬륨을 핵융합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을 하면은 헬륨이 또 탄소로 핵융합을 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 아까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바깥에 수소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소층 또한 그 이 열로 인해서 그 핵융합을 또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또 커지는 것이죠. 부피가 팽창하면은, 근데 만약에 부피가 팽창을 한다면은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별은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은 상태고 엄청나게 큰 상태를 붉은색을 띠고 있는 별이므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 거성의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으로 인해서 탄소까지 생성되나 그 다음에 탄소를 핵융합시킬 만큼의 에너지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에서는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식어가면서 바깥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점점 식어가게 되죠.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다른 성간 물질들도 같이 발산하게 됩니다. 그 성간 물질을 발산하면서 그것이 바로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것이죠. 행성상 성운을 발산하면서 별은 백색 외성이라는 더 이상 융합해서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바깥으로 천천히 방출만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봤으니 다음으로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질량의 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났었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한 수 더 뜹니다. 수소, 헬륨,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서 산소, 규소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원소 번호 26번이 철까지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더 있어서 철을 만약에 더 핵융합 반응을 시켜서 철 이상의 원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별에서는 철 이상의 원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매우 안정된 원소로서 이렇게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안정된 원소로서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기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짓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이 상태 또한 주계열성이 지나고 적색거성인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는 것인데 태양과 비슷한 질량에서 만들어진 적색거성과는 또 크기가 차원이 다르게 커져서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또 적색거성이 아닌 적색초거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색초거성이 상태에서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이 별은.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들은 매우 무거워서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중력을 좀 들받아서 바깥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퍼질 때 바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펑 하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할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뜨겁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철 이상의 철부터도 이제 생융합 반응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원소들이 이렇게 다 주근황방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합해져서 원소번호 92번인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바깥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나가서 초신성 폭발이 됐고 안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중성자별이라는 그 천체가 됩니다. 이 천체는 지금까지 우주상에서 발견된 천체 중에 가장 무거운 천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성자 별을 만드는 별이 나오는 질량의 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질량의 별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여러분도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블랙홀은 어떻게 보면 별의 시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블랙홀의 이름의 뜻은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빛마저 빨아들여서 빛이 빨아들여지면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검게 보이기 때문에 검은 색깔 구멍이라는 뜻으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랙홀이 나왔는데 아까 초신성 폭발에서 많은 원소들이 우라늄까지 원소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원소들은 이제 바깥으로 퍼져서 그것 또한 행성상 성분과 같은 이렇게 성간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성간 물질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초신성 폭발과 같은 그런 외부 요인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별이 죽는 그런 광활하게 죽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별이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으면은 먼저 별이라고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작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행성만큼의 크기가 되면은 그건 더 이상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핵융합도 할 수도 없고 그냥 행성인 수금지와 목토천해 같은 행성으로 분리가 되겠죠. 하지만 태양의 질량의 12분의 1이라는 것은 행성보다는 큰 그런 천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력 수축을 하고 에너지를 모으려고 해도 태양의 12분의 1 정도의 질량으로는 수소를 핵융합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하지 못해서 주계열성의 단계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이 되지 못하고 갈색 외성이라는 천체로 있게 됩니다. 갈색 외성이라는 천체는 결국은 별이 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천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예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